안녕하세요. 미나상외과 차정호 원장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코는 예로부터 미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코의 트렌드라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 이러면 버선코라고 부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게까지 딱 하나로 결정짓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가장 잘 맞는, 누가 봐도 예쁜 느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요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코라는 거는 겉에 이 부분을 코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코는 겉에만 코가 아니라 저 안에 목구멍까지 다 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다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겉의 모습을 맞춰주는 이런 부분을 코 성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낮은 코 같은 경우는 높이를 세워주면 되겠지만 그냥 뭐 보형물만 집어넣거나 높이를 세우게 되면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높은 코에 맞는 식으로 전반적으로 모양을 다듬어주면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복코 같은 경우는 코끝의 부분이 좀 넓어가지고 주먹코, 그리고 서양 쪽에서는 뭐 맥주통코, 코끼리 같이 막 왜 코끼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마 얘기도 나와요. 자, 그런 부분은 코끝이 좀 벌어져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아주면서 자연스럽고 오똑하게, 그리고 이제 뭐 짧은 코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가 좀 짧으면 좀 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콧구멍이 보이죠. 길이를 살짝 연장을 시키면서 보다 오똑하게 가고요. 흰 코 같은 경우는 외관상 볼 때 휘어 있겠지만 그게 속 안에도 다 휘어 있어요. 저 안에서부터 다 바로 잡아주면서 밖에까지 휘어진 거를 잡아주게 되면은 나중에 휘면서 되돌아갈 일도 없고 기능도 해결이 되는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흔히 말씀하시는 매부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진성 매부리라고 해서 정말 매부리처럼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좀 다듬으면서, 보통 그게 있으신 분들은 옆에도 다 넓어요. 그런 걸 다 좁혀주고 나서 상대적으로 낮은 코끝은 좀 올려주고 밸런스 있게 예쁘게 가는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부리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좀 콧대가 울퉁불퉁하신 분들이 계신데 다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구조상 위쪽에 뼈 부분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 연골 부분이 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튀어나온 부분은 다듬고 안에 흰 부분은 펴주면서 부드럽게 뭐 하나 튀어나오는 거 없이 그런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자, 코에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콧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흔히 사용하는 게 실리콘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어텍스가 살짝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실리콘을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높이 한번 세팅이 되고 모양이 되면 그냥 그대로 쭉 가요, 평생.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약간 흡수가 되고 하면서 좀 휘는 경우도 있고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울퉁불퉁해지고, 정말 만에 하나 재수술을 해야 될 경우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제 고어텍스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엔 중요한 코끝 부분입니다. 코끝에 쓸 수 있는 거 외부 물질은 거의 사용을 하지를 않고요. 본인 연골을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우선 귀연골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그리고 늑연골. 자, 이거의 장단점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귀연골 같은 경우는 만져보시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코끝에 사용하기엔 굉장히 사실 좋은 재료예요. 기둥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비중격 연골인데,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그 사이에 벽이 있죠. 이제 그게 비중격 연골인데 그게 코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힘을 받는 부위가 아닌 저 안쪽에 깊은 부분에 연골 일부를 채취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거의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래 기둥 출신이니까 귀연골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으로도 더 짱짱하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코끝이 더 떨어지는 그런 확률도 훨씬 적어서 비중격 연골을 즐겨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늑연골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지금 만져보시면 굉장히 딱딱해요. 사용하는 이유가 굉장히 강한 지지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늑연골을 사용해서 강하게 그렇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로 쓰기에는 좋습니다. 코 수술하고 코가 아프던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선 겉에 부목을 대고요, 코 안에를 막게 되는데, 자, 코를 막은 것 때문에 그게 조금 불편하세요. 만 3일 후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불편함은 가실 테고요. 붓기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차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딱 잘라가지고 얼마 만에 다 완성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어요. 이런데도 한 달이면 거의 다 빠지고요. 대신에 코끝 같은 경우는 붓기가 빠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볼 때 한 6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멍이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눈 있는 데까지 다 퍼지는 분들도 계세요. 보랏빛, 남색 거의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진하게 있다가 이게 좀 노란빛으로 되면서 밑으로 퍼지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빠질 겁니다. 한 1, 2주 만에 많이 가라앉고요. 한 3주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코 수술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후에 부목 제거하고 다 복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목을 제거하고 나면은 뭐 크게 티나는 게 없으니까 복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코 성형에 대해서는 이것만을 알아두자 하는 핵심 내용을 다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Q&A 영상에서 다룰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미나상형외과 차정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